요즘에 해외에서 버튼 노즈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코를 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게 유행인데 서양은 좀 반대로 입체감을 죽이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서양 미의 기준이 강하고 또렷한 코였다면은 요즘은 이게 얼굴을 너무 압도하지는 않는 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서양인들은 큰 걸 작게 만들고 강한 걸 부드럽게 만드는, 동양인들은 평평한 곳에서 없는 거 부족한 구조물을 채워주는, 이해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에 해외에서 버튼 노즈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코를 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게 유행인데 서양은 좀 반대로 입체감을 죽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버튼 노즈 단순히 별명이 아니고 서양인 코를 가진 분들한테 실제로 하는 수술 컨셉의 이름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코를 더 작게, 짧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양 분들은 사실 매부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를 줄이는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좀 우리는 코를 좀 키우는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게 맞을까요 원장님? 맞아요.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코가 크고 높고 길고 매부리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리덕션 라이노플라스티, 그러니까 줄이는 수술이라고 하고, 동양인들은 코가 낮고 피부도 두껍고 둥글고 퍼진 코가 많아서 어구멘테이션, 그러니까 융비술이 중심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버튼 노즈라는 게 정확히 어떤 코를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버튼 노즈는 단순히 이 코가 그냥 작다 이게 아니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코 길이가 이제 얼굴에 비해서 다소 조금 짧은 편이라는 거. 두 번째는 콧등이 서양인들 이렇게 막 매부리 있고 높은데 과하게 높지 않고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끝이 뾰족하지도 너무 넓지도 않고 동글동글 이제 좀 조목조목 귀염귀염한 그런 동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콧등과 코끝 사이에 약간의 완만한 경계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어서 얼굴 전체가 부드럽고 귀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플로렌스 퓨, 엠마 왓슨, 릴리 콜린스, 제나 오르테 이런 배우들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네 사람 모두 코 때문에 존재감이 세다라기보다는 이 얼굴 전체와 잘 어울리고 작고 단정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있지만 과하지는 않고 또 코끝이 동글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웃을 때나 표정을 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런 계열을 서양에서는 흔히 버튼 노즈 쪽 이미지로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한 매부리나 좀 긴 화살코보다 얼굴 크기와 비율에 맞는 좀 귀엽고 컴팩트한 코를 좀 선호하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옛날에는 서양 미의 기준이 강하고 또렷한 코였다면은 요즘은 이게 얼굴을 너무 압도하지는 않는 코, 얼굴이 먼저 보이고 코는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버튼 노즈 트렌드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서양인 코와 동양인 코가 구조부터 다르다고 하셨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서양인과 동양인 코가 어떤 차이가 제일 큰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골격에서 차이가 나요. 서양인은 기본적으로 코의 뼈대가 높고 뼈가 길고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부리처럼 중간이 볼록한다든지 코끝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화살코 형태가 흔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동양인은 콧대가 낮고 코뼈 길이도 짧고 완만하게 누워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코끝을 만드는 재료도 이제 수술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서양인들은 이 콧구멍과 이 콧날개를 이루고 있는 이 비익 연골, 그리고 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비중격 연골, 이러한 코끝 연골들이 크고 튼튼한 경우가 많아서 뭐 연골 묶기, 재배치 이런 것만 해도 보형물 없이 모양을 예쁘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동양인들은 애초에 이 연골 크기가 작고 약해요. 그래서 내 연골만으로는 원하는 높이와 모양을 다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기둥도 올리고 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 두께도 큰 차이 중 하나예요. 서양인들은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뼈, 연골 이런 모양들이 그대로 구현이 돼요. 장점은 이제 디테일을 섬세하게 안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라인이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고, 단점은 그만큼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티가 바로 또 날 수가 있어요. 동양인은 그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살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요철은 좀 가려주는 대신 디테일을 살리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콧대를 그래서 너무 과하게 높이게 되면 오히려 입체
입체적인 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둔탁한 복고처럼 보일 위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얼굴뼈 비율이 달라요. 서양인들은 이마, 코, 입, 턱 전체가 좀 입체적인 구조라서 코가 이미 얼굴 가운데서 존재감 있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코를 조금만 줄이거나 다듬어도 인상이 정리가 잘 돼요.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중안부가 낮고 얼굴이 평평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코 하나만 딱 유난히 높게 세우면 너무 티가 나기 쉽고 얼굴 전체의 볼륨감이나 이 이목구비와의 조화를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입체감을 만들어줘야지 자연스러워요. 원장님, 서양인과 이렇게 동양인 구조가 이렇게 다른데 실제 수술 방향도 반대라고 보면 될까요? 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래요. 버튼노즈는 있는 걸 줄이고 다듬는 수술, 융비술은 없는 거를 세우고 채워 넣는 수술. 이 서양인 버튼노즈 수술은 보통 매부리를 깎아서 콧등을 부드럽게 만들고 너무 긴 코 길이를 조금 줄이고 아래로 떨어진 화살코 형태를 살짝 올린다든지, 아니면 서양인들도 복코, 넓은 코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연골묶기를 통해서 얼굴 크기에 맞게 줄이는 작업에 가까워요. 반면에 이 동양인 융비술은 반대예요. 낮은 콧대를 자가연골을 이용해서 콧끝을 올리고 실리콘이나 혹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콧대를 올리고,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높이는 게 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튼튼한 연골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연골, 비중격뿐만 아니라 늑연골까지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피부와 낮은 코에서도 모양이 드러날 수 있게끔 구조물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수술이에요. 결국 서양인들은 큰 걸 작게 만들고 강한 걸 부드럽게 만드는 마이너스 수술, 동양인들은 평평한 곳에서 없는 거, 부족한 구조물을 채워주는 플러스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원장님, 동양인 수술을 봤을 때 원장님이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나요? 동양인 코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재료를 쌓아서 구조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쓸지, 어디에 얼마나 어떤 구조를 쌓을지 이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이 콧대부터 코끝까지 일자 실리콘 하나를 쭉 넣는 1세대 수술로 시작을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높이는 잘 생기는데 코끝 피부가 얇아지면서 실리콘이 비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밀려오거나 웃을 때 뭔가 이게 딱딱하고 튀어나오는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인들은 낮은 걸 높게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체감이 보여야 되는데 콧대에만 실리콘을 딱 얹어버리면은 콧대만 높아져 있지 코끝이 오히려 뭉툭해지면서 더 눌리고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끝을 살리는 게 동양인의 현재 코 성형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코끝을 세울 때 위치나 각도, 구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재료를 비중격이 충분하냐, 비중격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늑연골 쓰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서 수술하는 게 현재 동양인 코 성형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연골 묶기만 찾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연골 묶기 하면 비계방으로 되니까 코에 흉터도 안 내고 고생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인들은 입체감을 세워야 돼요. 동양 코는 입체감을 세워야 되는데 연골 묶기로는 이 동양인의 코의 피부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연골 묶기라는 게 사실 서양에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인들은 이 피부가 얇고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줄이고 다듬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에 굉장히 적합한 게 연골 묶기인 거고, 그래서 서양인들은 연골 묶기만 해도 코끝 위치도 좀 바꾸고 모습도 좀 이제 정밀하게 좀 다듬어지고 이게 가능한데, 동양인들은 연골 묶기로 소용없는 이유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사실 완전 요즘 K-팝, K-뷰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한국식 코를 좀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신가요? 예전에는 외국인 분들이 내 코가 너무 크고 세 보인다, 좀 작게 만들어,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면은 요즘 흐름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이돌들, 한국 배우들, 인플루언서 사진들 들고 와서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코, 한국식 코를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버튼 노즈 이런 얘기 나온 것도 결국 옛날에는 서양인들이 높은 코에서 그냥 매부리 정도만 정도 이런 걸 원했다면은 버튼 노즈는 상대적으로 서구권의 어떤 콧대에서 좀 동양적인 그런 오밀조밀하고 동그란 미를 좀 이제 가미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이제 어떤 K-컬처가 반영이 되면서 좀 그런 경향성이 실제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많이 좀 그런 자연스럽고 동글동글 부드러운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면에 일본, 중국, 동남아 같은 아시아권 환자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한국이 약간 더 서구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 배우처럼 이마, 미간, 콧대, 코끝 부드럽게 잘 이어지되 본인들의 현재 낮은 라인보다 좀 더 높게 원한다,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저는 외국인 분들이 버튼코 사진이든 K-팝 아이돌
사진이든 들고 오셔도 저는 항상 이 사진에서 제일 좋은 게 코 모양인가요? 얼굴 전체적인 분위기인가요?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골격, 피부, 인종적 특징에 맞게 한국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디자인을 본인에게 맞춤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걸 구분지 않고 그냥 공장식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놓고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진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를 내 얼굴 구조에 얼마나 맞게 잘 가져와서 잘 번역하느냐예요. 그래서 상담 오실 때는 이 사진이 좋아요 해서 끝내지 마시고 나는 이 코의 크기, 이 각도, 이 옆라인이 좋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오시면 의사가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플랜을 짜드릴 수 있어요. 저도 상담해보니까 사실 환자분들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이 조금 힘들고 제가 사진 가져오신 거를 기초로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꽤 되니까 보통 그런 사진을 가져오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좋아해서 가져오세요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동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너무 그거에 또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고 일단 사진만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코 성형, 특히 이 동양인 융비술은 버튼 노즐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내 뼈와 연골, 피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만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작업이에요. 코 모양, 뭐 서양, 동양 이런 코 차이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한 번 더 풀어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